여러분, 서울 집값이 또 폭락해서 폭락하는 어떤 행태가 끝없이 추락한다는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집값이 빠져도 진짜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의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졌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1월 14일 기준 서울 집값 하락률입니다. 마이너스예요. 0.46%입니다. 한 주 사이에 0.46%.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460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 한 주에 460만 원. 한 주에 460만 원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수치 자체가 하락폭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역대 최고로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락폭이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역대 최고폭 하락이라는 게 매주 경신하고 있어요. 매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언제부터 계속 떨어지느냐. 10월 달부터 보면 말입니다. 10월 3일 날 마이너스 0.20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10일 날 0.27이 되니까 역대 최고폭 하락이다. 그리고 17일 날 0.28이 되니까 역대 최고폭 하락이다.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31일 날 0.34%니까 또 역대 최고폭 하락이다. 11월 7일 날 0.38%가 되니까 또 역대 최고폭 하락이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0.46이 되니까 또 역대 최고폭 하락. 이게 역대 최고폭 하락이라는 이야기가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없이 추락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 집값은 지금 이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치동의 아파트가 지금 뭐 떨어지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나요? 8억 6,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날 11층이 26억 3,500만 원 가던 것이 2022년 11월 8일 1층이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7억 7천만 원. 뭐 17억 7천만 원이라고 해서 8억 6,500만 원인데 이게 층을 좀 더 높여서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지금 19억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9억대. 집값이 진짜 장난 아니게 추락이죠. 이 정도면 8억이나 추락했으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보면 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여기는 거의 10억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에 28억 7천만 원 가던 것이 지금은 10월 29일 날 19억 850만 원에 팔렸거든요. 850만 원. 그러면 당장 보더라도 말입니다. 당장 보더라도 거의 9억 넘게 떨어졌잖아요. 10억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추락하는 거 맞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졌어요.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질 정도로 집값이 장난 아니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 끝없이 추락이라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사상 최대 낙폭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은 데가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예를 들었잖아요. 엄마 아파트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잠실 주공 5단지를 들었는데 노도강 쉽게 말하면 서울 외곽 지역이요.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로 가면 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합니다. 떨어지는 폭이 그야말로 왕창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까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 송파구거든요.
예, 여기는 0.6%나 떨어지고 있어요. 0.6%. 와우. 제일 많이 폭락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노원구는요. 예, 노원구는 0.74%. 도봉구는 0.67% 떨어졌고요. 강북구도 0.63% 떨어졌어요.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 자체가 끝없이 추락한다는 것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만 이런 게.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도권은 마이너스 0.57이나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57이면 장난 아니에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47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갱신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그만큼 난리도 아니라는 거고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47인데 이 숫자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숫자예요.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수도권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뭐 대표적인 데라는 게 수원 영통교 광교의 중앙 에스크레스잖아요. 여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8억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 11월 7일이에요.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간단하게 봐서 말입니다. 5억 5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5억 5천만 원이. 근데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공시지가가 13억 1,4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떨어져서 12억 5천만 원이 됐으니까 진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끝없이 추락이라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틀리는 말이.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제는 공시가격보다가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아마 가히 짐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장난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예, 아직까지 떨어질 일만 더 많이 남았어요. 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많고요. 그 부담이 많으면 이제 지금은 급금매나 금매나 지금 팔리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를 내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현금을 쌓으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나는 저기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곳을 계속 찾아가 보는 임장을 하는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상황 여러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국의 상황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시면서 늘 생각했으면 진짜 좋겠다. 그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이제 집값이 폭락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폭락을 했을 때는 진짜 최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잘 막아야 될 텐데 얼마나 잘 막는지 봐야죠. 일단 우리는요. 강남 규제가 해결되는 시점 그때가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인 사람들하고 기회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또 떨어질 때는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